테슬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어찌 보면 거대한 모순덩어리 같은 기업이죠. 한쪽에서는 아주 냉정한 현실의 숫자들이 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뜨거운 미래 비전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으니까요.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테슬라, 과연 그냥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걸까요? 투자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의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냥 제조기업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시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건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AI 기업이다 라는 기대감이 섞인 시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두 이야기, 이 두 내러티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따라가 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실부터 한번 직시해보죠.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로만 본 제조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표에 있는 숫자들만 봐도 테슬라가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를 볼 때 쓰는 주가 수익 비율, PE나 주가 매출 비율, PS 같은 지표들 한번 보세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고 시장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아예 다른 세상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마치 종목 자체가 다른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와닿으실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무려 372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13배, GM은 7배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걸 같은 제조업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격차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동안에 실제 수익성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2022년만 해도 16.8%라는 정말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4.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평범한 자동차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ROEC와 WACC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ROEC는 기업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고 WACC는 그 돈을 구해오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를 보니까 투자해서 버는 돈은 4.6%인데 돈을 구해오는 비용은 14%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짜리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4.6%짜리 예금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다시 말해 주주들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무 상태, 이 숫자들만 가지고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안전마진이 마이너스 280%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아주 훨씬 높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차가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테슬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이 이렇다면 대체 왜 시장은 테슬라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AI가 그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청사진 때문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테슬라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2%, 절반 이상이 아직 시작도 안 한 로보택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에서 나옵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자동차 사업의 비중은 고작 21%밖에 안 돼요. 시장은 이미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플랫폼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 미래의 한가운데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정말 공격적이에요. 2026년 중반에 벌써 1200대를 공장에 투입하고 그해 말에는 외부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미래 기술의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최신 버전은 단순히 앞에 뭐가 있는지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복잡한 실제 도로 상황에서 추론을 하는 물리적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운전 좀 편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실 세계 자체를 이해하는 범용 AI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래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로보택시의 수익 모델은 아주 명쾌합니다. 차 소유주가 사이버 캡이라는 전용차를 사면요, 이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와요. 그리고 그 수익의 75%는 차주가 가져가고 25%는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테슬라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모델이 왜 그렇게 파괴력이 있냐면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요금을 비교한 걸 보면 우버나 경쟁사인 웨이모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라면 기존의 승차 공유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현실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가격이 지금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마진과 마이너스 280%라는 안전마진. 이게 현재의 재무지표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만들어낼 거라는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지금 테슬라는 바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퀀트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차가운 숫자에만 근거한다면 테슬라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이다. 이건 순수하게 현재 가치만으로 평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냉정한 판단인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테슬라의 미래. 과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외치는 이 차가운 숫자가 이기게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뜨거운 비전이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테슬라가 그 뜨거운 비전을 어떻게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내는지 그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